지금 여러분의 눈엔 어떤 것이 보이시나요? 사진? 그림? 아니면 진짜 포도? 글쎄요, 과연 정답은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진짜와 가짜, 실제와 환영이라는 경계마저 무색한 어느 회화 작가의 은밀한 캔버스를 문화요에서 담아봅니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라 했던가요? 뜨거운 태양 아래 시선을 조금만 아래로 옮기면 여름을 기분 좋게 만드는 존재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요. 이곳 갤러리에도 싱그러운 여름을 알리는 작품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눈길을 돌리는 곳곳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작품 속 탐스런 존재들. 온 세상을 달콤한 향으로 물들이려는 듯 생동감 넘치는 표현에 보기만 해도 탄성이 절로 나오는데요. 과연 어떤 세상을 담고 있는 걸까요? 원래 포도가 8월, 7, 8월에 익는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9월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 익는 계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극도의 어떤 한계를 극복해야만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작품을 구사해낼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극사실이거든요. 하이퍼 리얼리즘, 극사실주의는 주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일상적인 소재들을 화폭에 담아내는데요. 단순한 묘사를 넘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사실 너머의 세상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예술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포도가 그야말로 살아서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서 그 향이라든지 그 모습들이 그대로 바로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림을 구현을 해내기 때문에 사진을 뛰어넘는다,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선을 조금만 멀리 두면 비로소 그림이 된 포도의 모습이 더욱 선명한 빛을 발하는데요. 관람객들도 걸음을 멈추고 작품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입니다. 포도의 그때 분도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물방울이 남은 것 보면은 아주 잘 그린 작품들. 싱싱한 포도를 하나 느꼈어요. 집에도 있는데 한 점 구매하셨어요? 애들이 봤을 때 이거 꼭 사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굉장히 그리는 게 어렵다. 정말 많은 정성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모습에 작가의 포도나무는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며 365일 매일 탐스런 여름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예술은 가시적인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가시화하는 것. 시들지 않는 영원의 생명을 그림의 언어로 새겨놓고 있는 그를 만났습니다. 작가님한테 근데 이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왜 포도인가? 왜 포도인가요? 예.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풍경으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때도 이제 주변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문득 든 생각이 이 풍경 소재 가지고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이제 젊은 나이에 내 능력 안에서 사실의 한계를 한번 보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눈에 들어온 게 포도거든요. 지난 2007년 우연인 듯 필연처럼 다가온 포도는 그렇게 그에게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또 다른 세상을 선물했습니다. 다른 과일들도 있지만 왜 포도냐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포도는 원래 가지고 있던 색깔도 있지만 그 위에 분이 또 발려 있고 만지면 또 분이 딱 끼거든요. 빛을 받으면은 또 색깔이 또 달라져요. 영롱하게 투명하게 비치는 그 매력에 제가 빠져서, 그리고 송이의 공간들이 다르고
어렵지만 이걸로 내가 이제 극사실 한계를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벌써 뭐 저는 10년 넘게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에 다다르면 어느새 눈이 아닌 마음으로 교감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곤 합니다. 마치 유리구슬이 맺힌 듯 선명한 물방울 모양. 자연의 끈질긴 생명력이 작품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데요. 이 익숙한 듯 낯선 12점의 작품은 잠들어 있던 우리의 감각을 깨우곤 하죠. 겨울과 봄을 지나 어느덧 뜨거운 자신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혹독한 비바람을 이겨내고 장렬하는 태양을 견뎌낸 포도만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작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작품의 형상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 송이의 그림이 세상의 빛을 보기까지 꽤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영감, 예술성, 장인정신, 김대현 작가는 이 세 가지 원동력을 매일같이 하얀 캔버스 위에 붓질해 나가며 오늘도 포도 속에 감춰진 진정한 본질을 그려나갑니다. 제가 포도 한 점 하는데 이제 100호 기준으로 300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는 이제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어요. 뭐 하루 이틀 지나면 포도 뭐 금방 다 시들어 버리니까요. 피서체가 가진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살리기 위한 작업. 작품을 대하는 그의 눈빛에서 무수한 고민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저도 포토리얼리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사진처럼 그려야겠다. 근데 얼마 못 가서 사진에는 생동감이 없다라는 것을 되게 빨리 깨닫게 되더라고요. 예. 고정된 초점과 고정된 조리개 값에서 오는 한계,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됐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제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거기를 이제 고민하다가 보니까 시각적인 부분 말고 후각적인 부분, 그 다음에 미각적인 부분까지 자극을 해야겠다 고민을 하다가 과즙이 실제로 담겨있는 느낌을 최대한 살려야겠다. 뽀얗게 올라온 당분을 표현해서 단맛이 딱 느껴지게, 미각과 그 다음 후각까지 이제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해야겠다. 작품에 담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과는 또 다른 진실성에 가까워지기 위해 그가 선택한 방식. 껍데기 너머의 세상을 한없이 담아낸 작품이 10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을 환하게 비춰주는데요. 앞으로 이 길 끝에 또 어떤 수학의 결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100마디의 말 대신 숱한 노력의 땀방울로 완성된 한 점의 작품이 그의 진심을 대변해 줍니다. 예, 제가 1년에 큰 작업, 작은 작업 섞어서 한 20점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의 뭐 잠자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작업하는 시간에 쓰고 있으니까 지금은 기준을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잡고 있고요. 초기에는 잠자는 시간 6시간, 그리고 밥 빨리 먹고 나머지 시간 완전히 올인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었는데요. 제가 가장 오래 작업할 때는 40시간 동안 잠 안 자고 그때 밥도 제대로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작품 완성하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 당뇨 진단을 받았거든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쓰러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영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영감이 없으면은 작업을 이어가기가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기계적인 생산,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는 것, 그거 말고는 없게 되거든요. 작은 목표들, 이제 내가 공간감을 이제 최대한 만들어 봐야겠다. 그 다음에 과즙이 담긴 느낌을 이제 담아 봐야겠다. 뽀얗게 올라온 그 당분, 분의 느낌, 그 다음에 만졌을 때 딱 끼는 부분의 느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표현해 봐야겠다. 제가 그렇게 작은 목표들이 이렇게 쌓여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요.
목표의 끝은 사실 없거든요. 없지만 그게 인간의 능력이 또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이렇게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제 작품을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정도에서 이제 조금 큰 사이즈 위주로 최소한 한 200점 정도,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는 남겨야지 또 여기저기 사람들이 볼 만한 곳에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200점 말씀하시죠? 네, 앞으로 200점 한 10년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겐 초상화와도 같은 소중한 존재들. 주렁주렁 달려있는 포도알도, 나날이 연그러가는 보랏빛 향기도. 그에겐 모든 것이 예술적 영감이 되어 진한 흔적을 남깁니다. 여름이 무르익은 화폭 속의 계절처럼 앞으로 김대현 작가 앞에 어떤 자줏빛 예술 인생이 펼쳐질까요? 그 자체로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의 시간을 문화요가 응원합니다.